자, 조국 대표의 사면 관련된 이야기가 요즘에 좀 나오고 있죠. 이제 광복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국 대표 면회를 갔다 왔다라고 하고, 또 법학 교수들이 조국 사면을 요구하기도 하고, 시민단체들에도 조국 사면을 요구하기도 하고,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조국 사면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어준은 조국을 사면하라가 아니라 조국과 그 가족의 재판이, 그 수사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이것도 다룹니다. 오늘은 빨간아재님이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말도 안 됐었던 그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줬고, 최성해 총장이 어떤 거짓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또 어떤 거짓 증언을 했었고 말 바꾸기가 있었는지, 새로운 증인들이 나왔는데도 판사들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황당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쭉 풀어나가고요. 자, 그런데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에도 있고. 저는 근데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역겹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저 나름대로 분석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쓱 보니까요, 이 박찬대 지지하면서 정청래 악마화하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겹칩니다. 진보 유튜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박찬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청래 악마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국 사면을 반대하더라.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요, 김어준을 싫어하더라.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국이 감옥을 갔어요. 어떤 죄목으로 유죄 판결 받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대학에 업무를 방해했다. 이거 유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도와줘서 미국 조지 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했다. 미국 대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우리나라 감옥을 보낸 거예요.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됐습니다. 교수가 딸한테 장학금 준 게 뇌물이다. 이거 유죄 받았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특별감찰 감찰 무마한 혐의 유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유죄 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감옥 갈 만한 게 있어요? 허위 인턴십 확인서, 체험활동 확인서, 이걸로 감옥 가는 사람 봤어요? 이게 허위라고 하지만 안 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오버해서 줬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들 온라인 시험, 미국의 교수가 상관없다, 오픈북 퀴즈였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나라 법정에서 아니, 미국에 있는 대학은 상관없어 했는데, 아니야, 미국에 있는 대학도 그렇게 상관없어, 안 돼, 업무 방해한 게 맞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 말이 됩니까?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한 거,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감옥 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가 1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유죄 받은 거 전부 다 죄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징역 2년형이에요. 와, 이걸로 징역 2년형입니다, 여러분. 자, 주식 백지 신탁, 처분 의무 불이행 혐의, 무죄. 검찰이 처음에 조국 털기 시작한 건 뭐였어요? 권력형 비리 사모펀드. 이거는 기소조차 못했어요. 사모펀드는요. 그나마 기소된 혐의 모두 무죄. 정경심 교수는요, 표창장 위조로 4년 실형 받았죠. 3년 이상 살고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아팠어요. 허리 디스크 협착에 수술받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밖에서 치료받는 것도 허락을 많이 안 해줬습니다. 굉장히 가혹하게 정경심 교수도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이건 검찰과 최성해 언론의 조작극입니다. 조작 수사의 증거가 차고 넘쳐요. 지금도 있어요. 검찰은요, 표창장 위조를 재판 과정에서 시연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판사는 표창장 위조한 거 맞아,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검찰도 시연해내지 못하는 표창장 위조를 컴맹인 정경심 교수가 해냈다. 판사가 그걸 인정한 거예요. 말이 돼요? 컴맹이라니까. 근데 검찰이 시연해내지 못했어. 어떻게 정경심 교수가 그거를 위조를 한다는 거야? 근데 판사들은 그게 위조가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년 실형, 4년입니다. 4년. 딸 조미는요, 표창장 위조가 유죄 판결 받자마자 고졸이 됩니다. 동양대 표창장 때문에 대학에 붙었어. 그러니까 이거 무효야. 조미는요, 한영외고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그냥 원래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 부산대 의전원을 가서 의사의 꿈을 꾸고 국시를 통과해서 의사가 됐어. 근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안 했는데 위조했다고 우기면서 판사가 땅땅 치면서 조민의 삶을 박살냅니다. 고졸로 만들어버렸어요. 고졸로. 이 삶을 모두 파괴시킨 게 검찰과 판사와 최성해, 그리고 언론입니다. 이렇게 희생당했잖아. 동양대 표창장 위조래요. 저는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동양대? 저 고척동에 있는 동양공전인 줄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듣보잡입니다.
대학 중에도 듣보잡 대학이에요. 동양대 누가 합니까? 처음 들었어요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 시골에 있어요. 그런 대학의 표창장이 입시에 아주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조민의 아빠 조국은요 서울대 교수였잖아요. 위조를 하려면 서울대 표창장을 위조하지 뭔 듣보잡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를 합니까? 돈을 위조해도요 5만원짜리를 위조하지 1,000원짜리 위조하는 거 봤어요? 유명 화가 그림은 위조하죠. 근데 미대생 과제를 위조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서울대 교수 아빠가 있는데 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를 처하고 앉아있냐고. 일단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입시 때문에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거기다가 엄마가 동양대 교수라서 그냥 줄 수 있는데 뭐하러 위조를 해요. 하지도 않은 봉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표창장을 줬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조민이 봉사한 증인만 있으면 이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봉사했다는 걸 본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위조했대. 위조할 이유가 없잖아. 봉사를 했는데. 그 동양대가 뭐라고? 그걸 위조해? 엄마가 교수인데? 내 딸이 여기서 봉사했으니 표창장 좀 주세요 하면 누가 안 줘? 그런 동양대 표창장으로 엄마는 4년 실형, 의사 일을 하고 있던 딸은 고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공감하면 조국 사면 반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4년 실형, 딸내미는 고졸로 만들어 의사 생활도 다 못하게 만들어요. 면허도 다 뺐고. 아빠가 2년 실형해서 감옥에 갔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국이 감옥에 간 내용 납득이 됩니까? 감옥 갈 내용이 뭐 있던가요? 조국의 사면은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예요. 선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윤석열 일당에서 걸려서 살아남은 사람이요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화영 감옥에 있죠. 김용, 정진상 다 유죄받았죠. 이들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잖아요. 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2심이 만약에 잘못 나와서 조희대가 땅땅해서 감옥에 갔다라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추미애 이 중에 한 명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바로 사면해주지 않았을까요? 억울하게 감옥 간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사면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조국 사면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조국이 자신의 이득을 침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 이런 세력이 있다고 저는 의심합니다. 자,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고 싶은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총선보다 지선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는 건 어려워도 기초의원이라든지 수많은 공천이 있습니다. 지선에는 규모가 몇 배 돼요. 4-5배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국민의힘은요 이들의 파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다릅니다. 자기의 파이를 갉아먹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조국이 지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사면이 되면요 조국과 이재명의 관계가 좋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조국의 악마화도 어려워집니다. 지금 문재인, 조국, 김어준 계속해서 욕하면서 이재명 적이라고 만들고 있죠. 그게 깨지는 거예요. 조국, 이재명 사이가 좋구나. 조국의 악마화가 안 돼요. 자, 조국이 사면됐다. 조국과 그 가족의 억울함이 재조명이 될 거고 조국의 입지가 단단해지겠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얘네들은 이게 두려운 거다. 이게 짜증이 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 조국의 사면이 나의 이익에 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얻을 이익만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 간판 달고 기초의회든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 조국이 사면되면 조국 혁신당이 커지고 그러면 내가 불리하다. 이런 인간들은요 국힘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제는 민주당에 이런 인간들이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지금 박찬대에 줄 서는 사람들 엄청 많죠. 왜 그렇겠어요? 저는 지선 때문이라고 의심합니다. 지선이 총선보다 훨씬 먹을 게 많아요. 일단 숫자가 많다는 거 말씀드렸죠. 지선 공천에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그 공천권을 당원들한테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정청래가 곱게 보일 리가 있겠어요? 국회의원의 권한을 뺏겠다는데? 그리고 이미 줄 서가지고 지선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공천을 뒤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청래는. 그러니까 정청래 악마화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관들이 악을 쓰고 내부 총질한 이유가 뭘까요? 보좌관들 다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사면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하고 박찬대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겹치는 거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저한테 좆바 거리면서 댓글 다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정치인 조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조국은 검증된 적이 없어요. 조국이 대통령감이다? 무슨 근거로? 저는 조국이 대통령감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하다, 똑똑하다, 사람이 선하다, 이건 알아. 그거 외에 조국의 능력을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림을, 우리의 미래를 맡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그 능력을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단계일 뿐이잖아요. 저는 향후 대통령 행정 경험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늘 주장합니다. 최소 지자체장 해봐야 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 지자체장 경험이 없고 국회의원만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반대한다.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대통령은 이제 살림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독재와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안 해본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죠. 그때는 행정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국민의식이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는 이제는 살림살이 능력이 대통령으로서 더 중요한 덕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요, 김민석, 정청래, 추미애, 조국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차기 대권주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살림살이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총리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을 집행해보고 잘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도 반드시 지자체장을 거쳐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해보고 시민들의 살림을 어떻게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서 실행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 조국을 지지하지 않아요. 지켜보는 단계예요, 그냥. 그런데 사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정의감, 의리,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 원래 사면은 임기 초에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 힘이 제일 셀 때거든.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면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 부담이 되고 나중에만 부담이 안 돼? 개소리입니다. 더 커져요, 부담은. 이들이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지선 때문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이재명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만 쫓는 인간들, 그게 지금 박찬대를 지지하면서 정청래 악마하는 인간들이고 조국 사면 반대하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해관계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겹다고 말하는 겁니다. 민주당을 개혁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고 감옥 가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요. 민주당 개혁을 반대하는 놈들이 누구인지, 왜인지 알아야겠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를 세웠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주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라고 외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당원의 권리를 더 늘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아무도 줄을 안 서고 있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명이라고? 친명의 탈을 쓰고 있는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요. 민주당 내에. 우리가 할 일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에서요, 이런 놈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민주당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움직여야지 되는 겁니다. 당원의 권리를 더 늘린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놈들이 친명입니까? 그 친명 아니에요. 이재명과 인간적으로 친하면 친명이다? 아니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친노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과 인간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도 친노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가 친노입니까? 김경수가 뭔데? 김경수의 업적, 노무현 문재인과 친하다 말고 없습니다. 박찬대의 업적, 이재명과 친하다.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에 앉혔다. 뭐 있죠? 대한교육법 통과시켜서 극우교회가 대안학교 만들어서 극우전사 만드는 연문 활짝 열어준 거? 이재명과 가깝다는 게 업적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들의 능력이 어떤지, 그들이 무엇을 해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조국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재명을 위하는 척하면서 조국 사면을 반대해. 역겹다.